FDA 승인 허가를 받은 약만 판매하는 정부.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임상시험 중인 약을 써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정부 규제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습니다. 보건의료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기 몸속에 무엇을 주입할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미국 38개 주에서 시도할 권리 법안이 연방법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시한부 환자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에 대해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인데요. 해당 치료제는 FDA 승인 단계 중 임상 1단계를 통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암 연구자이자 의사인 데이비드 고르스키와 변호사 잔 벨러미는 이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비양심적인 제약회사들은 전통적인 임상시험과 FDA 평가 과정을 모두 건너뛸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뜻하는 자율성. 오래전에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결정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환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치료조차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정보가 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환자는 진단 내용에 의해 제안받은 치료의 효과, 치료의 위험과 이익, 치료를 받지 않을 때의 결과, 선택 가능한 다른 대안적 치료 등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전 동의가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모든 사항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과 환자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특정 사실만 언급하고 환자들은 대개 읽지도 않고 사전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시도할 권리 법안의 영향으로 치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환자들은 임상시험약을 치료제로 선택하고 제약회사들은 이런 환자를 이용해 비싼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췌장암 임상시험에서 곤잘레스 요법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4.3개월, 반면 표준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14개월, 거기다가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저평가된 위험성으로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임상시험 중인 약. 여러분이 암으로 인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